트루이스트 파이낸셜은 미국의 금융지주 기업이고 주요 주주로 세계 1위 자산 운용사 블랙록과 또 2위 자산 운용사 뱅가드가 주요 주주로 있는 트루이스트, 이 기업의 분석가들이 아마존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유세프 스퀄리 트루이스트 애널리스트는 아마존 주식에 대한 목표 주가를 230달러에서 265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매수 등급을 재차 부여했습니다. 오늘 현재 주가가 186달러니까 앞으로 목표 주가 265달러까지 약 43% 상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의 올해 들어서 상승폭을 보면 엔비디아만 100% 이상 월등히 높죠.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애플이 26% 상승 중이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상승폭이 작습니다. 16%. 반면에 엔비디아는 152% 상승 중이고 알파벳 20%, 아마존 24%. 그래서 애플, 알파벳, 아마존 비슷비슷하죠. 마이크로소프트만 조금 처집니다. 반면에 엔비디아는 정말 비교할 기업이 없을 정도로 월등히 상승률이 높습니다. 스퀄리 애널리스트는 고객들에게 북미 매출은 탄력적인 소비자, 지속적인 광고 수익 성장, 아마존 웹 서비스의 빠른 성장, 전년비 높은 영업 마진 이런 것들을 반영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마존 10월 말에 실적 발표 예정입니다. 이제 10월에 접어들었습니다. 마지막 4분기입니다. 3분기 실적 발표의 달입니다. 10월 중순부터 항상 금융주부터 시작이죠. 금융주들을 시작으로 실적 발표가 시작됩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아마존의 매출이 평균 9.9% 증가, 그러면 10%죠. 아마존 매출이 10% 증가한 1,572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출과 이익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주가 또한 꾸준히 우상향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자동차 업체들 봅니다. 자동차 업체들도 시비가 엇갈렸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 주가가 3분기 차량 인도량 발표를 바로 앞두고 소폭 상승했습니다. 테슬라는 0.45% 오른 261.63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3분기 차량 인도량이 전년 대비 8% 급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의 각종 인센티브로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힘입어서 테슬라도 전기차를 시장의 예상보다 많은 양의 차량을 인도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0.45% 상승함에 따라서 테슬라는 지난 3분기에만 32% 이상 폭등했습니다. 중국 특수와 더불어서 오는 10월 11일 발표하는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 때문도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연초 대비로는 지금 플러스로 바뀌었습니다. 플러스 5.3% 상승 전환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부진한 주가 흐름을 이어가던 테슬라가 하반기 들어서 지금 급격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CNBC는 테슬라가 지난 3분기에만 30% 이상 급등한 점을 지적을 하면서 올해 하반기 승자는 테슬라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빅테크 대장주로 불리는 매그니피센트 세븐, 이 기업들은 인공지능 열풍에 힘입어서 올해 초부터 급격한 상승 랠리를 펼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초 대비 벌써 150% 이상 폭등을 하면서 역사적인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들 가운데 유일하게 테슬라만 상반기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전기차 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요 부진 우려까지 겹쳐서 지난해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고 상반기 동안 부진한 주가 흐름을 이어간 것입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들어서자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어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와 호실적 기대감에 힘입어서 그동안의 낙폭을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오는 10일 예정된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 행사도 주가에 긍정적인 상승 촉매제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월가의 평가 대체로 호의적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파이퍼 샌들러는 테슬라의 3분기 실적이 기대된다면서
목표가를 기존의 $300에서 $31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오늘 종가 대비 보면 약 18.5%의 추가 상승 여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테슬라와 함께 니콜라 6.76% 급등한 $4.58까지 올라갔고 리비아는 3.28% 급락했습니다. 또 루시드도 1.67% 하락한 $3.53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제조업체 니오는 전략적 투자자들로부터 $20억 유치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2%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미국 빅3 중에 하나인 스텔란티스는 수요 부진과 중국차 경쟁력 강화 때문이라는 이유로 연간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을 하면서 주가가 12% 이상 폭락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 주가도 각각 2에서 3% 정도 떨어졌습니다. 국내의 투자자들은 뉴욕 증시의 변동성을 주시하면서 특히 항만 노조의 전면 파업 가능성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동남부 지역에서 항만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하루 최대 $50억, 우리 돈으로 하루에 6조 5천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제항만 노동자 협회는 30일 자정까지 합의가 없다면 현지 시간 10월 1일 0시 1분을 기해서 파업에 돌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뉴욕과 휴스턴, 마이애미 등의 동부 해안을 포함한 36개 항만이 멈추면서 자동차, 가전, 유통업체가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파업이 일주일 지속이 되면 미국 경제 성장률은 0.1%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2년 전에 2002년 서부 항만 파업 당시에도 11일간의 파업에 하루 $10억 손해가 발생했었습니다. 국제유가는 이스라엘 헤즈볼라 간의 지정학 갈등에도 이란의 참전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면서 제한적인 상승에 그쳤습니다. 서부 텍사스 원유 11월 인도분이 배럴당 0.23% 상승한 $68.33를 기록했습니다. 중동전쟁 상황을 잠시 보면 이스라엘이 자국 북부와 맞닿아 있는 레바논 국경을 넘어서 사실상 18년 만에 레바논과 제한적인 지상전을 개시했습니다. 이는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겨냥한 것으로 이스라엘과 반이스라엘 세력 간 중동 전쟁이 확전될 것이란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에 위치한 헤즈볼라의 군사 목표물과 인프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한적이고 국지적이고 표적화된 지상작전을 몇 시간 전에 시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공군과 포병대가 지상군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 지역 사회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헤즈볼라 또한 장기전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미국은 지상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란의 대응 억제 차원에서 수천 명의 미군을 중동 지역에 파병하기로 했습니다.